원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건데 공교롭게도 2차 부등식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조건을 이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수학상 2차 부등식 단어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판별식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2차 부등식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얼마든지 등장을 할 수 있는 개념이고 심지어 2차 부등식이 주어져도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판별식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하고 관련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고등수학부터는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항상 그 관계식을 가지는 함수 그래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연습을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부동호 방향에 따라 2차식이 어떤 그래프 모양을 가져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등식에 주어진 x에 대한 관계식을 2차 함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x값이 정해졌을 때 이 2차식의 값을 이 2차 함수의 y값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0보다 큰 상황이면 항상 그래프의 y좌표가 양수인 이런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값이 전부 다 음수인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경우 다 x축하고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림을 그려도 항상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조건만 이용을 해서 어렵지 않게 내가 원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만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관계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혹은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하려면 2차 부등식을 생각을 해봐도 결국 관계식의 y값이 전부 다 양수값을 가지는 x축 위에 떠있는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함수의 최대 최소 관점에서는 결국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관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 함수의 가장 작은 값만 0보다 커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y값들은 그 값보다 큰 값이 될 거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성립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관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꾸로 이 함수의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작은 y값들은 0보다 작은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값만 찾아도 어렵지 않게 내가 원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서 앞으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는 최대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2차 부등식뿐만 아니라 관계식이 2차식이 아닌 경우에도 그리고 심지어 제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일반화를 해서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최소값을, 작거나 같았으면 최대값을 찾는 문제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건데 공교롭게도 2차 부등식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조건을 이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주어져도 판별식보다는 최대 최소의 관점에서 기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보다 크고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찾는 문제, 그리고 작고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을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주는 식으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제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도 똑같은 느낌으로 같은 개념을 이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관련해서 예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레벨 3 문제라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마 선생님 강의를 잘 챙겨본 학생들이라면 이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x제곱도 절대값 x제곱으로
고쳐주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되면 절대값 x를 공통부분으로 가지기 때문에 절대값 x를 통째로 그냥 한 문자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환한 t는 절대값 x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 x를 집어넣어도 항상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제한 범위를 가지는 변수가 되겠죠. 결국 시작은 모든 실수 x지만 치환을 하고 났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 범위를 가지는 2차 부등식이 되어 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한 범위를 가지고 있건 모든 실수 x건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최대 최소 문제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결국 y는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라는 2차 함수의 최소값만 찾아서 얘만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겠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t는 a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값을 가지는 2차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문제는 이 최소가 되는 t의 좌표가 미지수 a이다 보니까 이 a라는 값이 주어진 t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꼭지점이 실제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도 체크를 해서 우리가 범위를 나눠가며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꼭지점 A가 양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 t는 A가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 그러면 이쪽 부분은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대로 이 꼭지점이 제한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9-a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 범위가 나올 건데, 우리는 a의 제한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a가 이제 0보다 작은 경우에 꼭지점이 t의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꼭지점이 범위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꼭지점의 y좌표를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게 돼버릴 거예요.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a일 때가 아니라 0일 때이기 때문에 t는 0일 때 최소값, 9는 자연스럽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줘도 좋을 겁니다. 결국 두 개의 범위를 종합해보면 0하고 3 사이, 그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의 범위를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얘네 두 범위를 합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a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은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제한 범위를 가지는 2차 부등식 문제가 되어버렸고, 생각보다 이런 상황들이 수학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도 자주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2차 부등식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단순히 판별식 문제가 아니라 최대 최소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관련해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